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우입니다. 현대건설이 오늘 이제 갭상승을 크게 띄었습니다. 이 덩치가 이렇게 큰 종목이 오늘 전일 시가총액이 3조 7천억이었는데 오늘 플러스 16%에서 시작해서 뭐 거의 상한가 갈 뻔했죠. 26% 약 25.83까지 상승을 했다가 아쉽게 장 초반에 강한 모습을 한 5분 정도 보여주고 바로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많이 아쉬운 이런 음봉을 만들어졌죠. 캔들을 좀 잠깐 우리가 분석을 하면서 현대건설의 오늘 이 윗꼬리 음봉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현재 현대건설의 전체적인 이런 좀 추세 속에서 앞으로 좀 어떻게 좀 추세가 좀 될까 이것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좀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저의 개인적인 이제 좀 약간 기술적 분석에 의거한 개인적인 설명이고 우리 현대건설의 그 좀 장기 투자 뭐 몇 년 뭐 그 이상 뭐 10년 20년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정말 이제 장기적으로 어떤 그 비전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계실 텐데, 그런 이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관점으로도 우리가 좀 이제 종목을 차트를 분석할 수가 있구나, 주가 흐름을 분석할 수 있구나라고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현대기에서 최근에 좀 강세를 보였던 것은 2018년이죠. 이때 이거 개파락 보이시죠? 이게 무슨 날입니까 이날? 모든 한 테마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개파락이죠. 바로 대북주로 엮였을 그 시기입니다. 건설이 뭐 대북주에 안 엮일 수가 없었겠죠. 그 당시에는 대북주가 100개 아니 그 이상 200개까지 엮으면서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큰 시가총액 큰 종목이 4만 원대에서 약 8만 원대까지 뭐 두 배 가까이 2배 이상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때가 이제 그 미국 정상회담이 이제 뭐 한 해 안 해 하다가 이제 개파락했다가 주말에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바로 이제 2차 정상회담을 하면서 갭상승을 하면서 마지막 이런 이제 안타까운 마지막을 남겼던 그런 시기고요. 그때 이후로 1년, 2년, 3년 동안 내리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시장이 좋지 않았죠. 시장이 좋지 않았는데 문제는 시장이 좋아졌는데도 주가가 계속해서 이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꾸로 말해서 이 대북주로 상승하기 전 주가가 얼마였는가 우리가 보니까 한 3만 원, 4만 원 정도. 그래서 3만 원에서 이제 5만 원 사이가 보통 이제 현대건설의 그 하락한 이후에 주가였고 그 전에는 이제 한 8, 9만 원대까지도 올라갔던 적이 있었는데 대체로 지금 계속해서 이건 너무 이렇게 크게 보면은 좀 너무 많이 떨어져서 사실 이 추세고 뭐고 볼 것도 없어 보이는데 사실 많이 떨어진 게 맞죠. 많이 떨어진 게 맞는데 최근 한 10년 정도로 좀 추세를 두고 보면은 그래도 많이 떨어졌어요. 한 9만 원대에서부터 최근 코로나 이슈로 19,000원대까지 약 2만 원까지 한 5분의 1 토막 정도 이제 났다가 다시 이제 크게 반등이 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 속에 전체적인 추세가 지금 뭐 몇십 년 동안 놓고 보면 말할 것도 없고 한 최근 15년 최근 한 십 몇 년만 놓고 보더라도 추세가 좀 많이 좋지가 않다 하락하는 추세다 횡보조차도 좀 하지 못했다 그렇게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이러한 상황 속에서 좀 단기적으로 요 캔들을 좀 우리가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호재가 있었죠. 호재는 바로 보시면은 그냥 네이버에서 바로 나옵니다. 이거 한남 3구 치면 그냥 현대건설도 연관 검색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냥 이게 대박 그 이슈가 나왔죠. 지금 굉장히 핫한 용산 한남 뉴타운 3구역 개발을 이 현대건설이 이제 수주를 했다. 이런 이제 호재가 나오면서 오늘 크게 갭상승을 하면서 쏜 겁니다. 위로 쏜 겁니다. 근데 1분봉으로 볼게요. 1분봉으로 이렇게 좀 보시면은 1분, 2분, 그러니까 2분, 3분, 4분, 5분도 아니었네요. 한 이제 여기 상승 VI 걸려가지고 9시 2분에 시작해서 1분이죠, 2분이죠, 2분 반 정도, 2분에서 2분 반 정도 크게 상승을 했고 바로 여기서부터 떨어지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러한 좀 움직임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면 되냐면요. 요 갭상승 요 구간에서 많은 물량이 또 나왔어요. 거래량이 가장 많습니다. 이때가 가장 많아요. 여기에서 일분봉으로 봐야겠네요. 이렇게 보시면요. 거래량이 이때가 제일 많은 게 보이시죠? 이게 이제 그 누가 던졌다라고 우리가 좀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뭐 개인이 가지고 있던 물량을 던진 거일 수도 있고요. 또 외인 기간 좀 볼까요? 외국인은 좀 많이 갖고 있지는 않았는데 금액으로 보면 좀 크죠. 금액으로 보면은 외국인이 57억 정도 던졌고 기간이 오늘만 510억을 넘게 던진 겁니다. 뭐 금투부터 보험, 투신, 뭐 은행, 뭐 연기금이 가장 많이 던졌네요. 부자입니다, 우리 연기금. 뭐 사모펀드, 기타 법인 다 할 거 없이 이 갭상승 구간에 장 초반에 모두가 던졌던 겁니다. 그 물량은 누가 받았다? 누가 받았다?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싹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사실 예전 같았으면 굉장히 많이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데 요즘에는 개인 수급이 워낙 세서 뭐 무조건 안타깝다라고만 말하기는 힘들지만은 어찌되었든 오히려 외국인이나 기관은 6월 초 볼까요? 6월 초 6월 초에 무슨 일이 있었나? 6월 초 아무 일도 없었네요. 이럴 때 오히려 외국인 기관은 이제 매수를 했고 외국인 기관이 계속해서 아니 6월 초부터 외국인은 계속 매수를 했네요. 외국인은 계속 매수했습니다. 보이시죠? 빨간색 계속 매수를 하다가 오늘 던진 거고 기관은 꾸준히 이제 6월 5일에 조금 사고 6월 5일에 조금 사고 꾸준히 이제 팔다가 이제 손절을 꾸준히 손절을 치다가 오늘 이제 그 많이 대량 매도를 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 기관은 이렇게 보니까 외국인에 비해서는 좀 이렇게 영리하게는 매매를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개인은 그냥 오락가락 하다가 오늘 이제 많이 매수한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물량의 그런 손바뀜이 있었다. 외국인 기관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개인이 많이 가지고 갔다. 근데 우리 회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큰 대형주는 어떠한 그런 특정 그런 개인이나 개인도 마찬가지고 개인 외국인 기관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특정한 그 이익 단체라고 해야 될까요? 집단 어떠한 특정 인위 집단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 힘들어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불가능하다라 생각을 합니다. 즉 이런 대형주야말로 이 추세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러한 이제 추세와 이제 트렌드 그리고 이제 정말 이제 그런 산업 이런 거에 이제 분석을 통해서 시장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이 물량을 다 받아서 이 받은 물량으로 개인이 억지로 주가를 끌어올릴 거야 이렇게 좀 해석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 오늘의 캔들은 그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장 시작하자마자 외국인 기관이 던진 물량을 개인이 다 받아 먹었다. 그러면서 계속 끌려 내려왔다. 계속 이제 끌려 내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다시 상승을 할까요, 말까요? 이거 궁금하실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단기적으로 힘들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많은 외국인하고 기관 물량이 나왔으면은 주가는 다시 이제 좀 제자리로 찾아갈 거고요.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추세가 전체적으로 좋지가 않은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락 반등 하락 반등 하락 반등 하락 반등 하락 반등 하락 이런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가 우선 저점을 좀 다지는 게 중요하겠고 그 이후에 거기서 또 뭐 외국인 기관이 모아가다가 또 호재는 아니면은 뭐가 좀 추세가 바뀌면서 다시 외국인과 기관의 그 수익 실현 물량이 또 나오면서 다시 이런 좀 하락하는 추세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식의 패턴이 좀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회원님들 최근에 보시면은 바이오라든지 아니면은 뭐 시가총액 크더라도 뭐 네이버, 카카오 이렇게 좀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죠. 그런 언택트 이런 좀 산업에 있는 종목들은 좀 잘 가요. 또 이제 바이오는 치료제에 대한 이슈도 있고
실효제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근데 또 아무래도 좀 이런 기초 산업은 좀 종목이 힘듭니다. 예. 아무래도 그 코로나 이전에도 그랬지만은 코로나 이후에 더 심해지는 그런 양상을 차별화된 장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 건설에 대해서 뭐 5년, 10년 그 이상 장기 목적으로 가져가시는 회원님 분들께는 저는 이제 어떠한 그런 단기 뭐 며칠 혹은 몇 주 혹은 몇 개월 이 정도 단중기 스윙 정도의 관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단기적인 추세는 좀 하락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 보인다라는 제 생각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늘 요 고가에 물리신 분들은 대응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응선은 좀 짧게 잡는 게 좋을 것 같은데 3만 1,000원까지 3만 1,000원이 사실 3만 원 3만 원이 가장 의미 있는 지지선이긴 한데 너무 이제 멀죠. 여기까지 손실이 한 16%까지 기다리는 거 정도 너무 좀 그래 보이고요. 대응선은 33,500원으로 좀 짧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단기 목적으로 진입을 하셨는데 이렇게 좀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단기 목적으로 들어오신 분들, 장기 투자자분들 말고 그런 분들은 33,500원, 33,000원을 하겠습니다. 요 가격까지 내려와서 깨진다라면은 좀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 들고요. 제가 예측한 거와 다르게 오히려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은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오늘 고점을 우선 뚫어야 되고요. 42,000원 쌍봉을 목표가로 잡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쌍봉까지 올라가도 훌륭하다라고 보고 그 살짝 위까지도 뭐 간다 해도 그 이상 뭐 5만 원까지 단기적으로는 가기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 저는 그 현대건설을 오늘 좀, 내일이라도 바로 단타를 할까 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조금 이제 내일이나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중장기로 가져갈 거 아니면은 위험한 것 같아요. 제가 좀 단기 한 며칠 혹은 몇 주 스윙으로 가져갈 만한 종목 없을까요? 라고 궁금하신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무료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님들, 보시면은 영상 끝날 때 빨간색 배너 나오거든요. 이 빨간색 배너 클릭하시거나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여기 댓글에 모바일도 빨간색 배너 나옵니다. 댓글에 이거 클릭하시면은 여기 보이시죠? 이거 클릭하시면은 댓글 위치가 바뀌어서 우리 회원님들 댓글이 어딨나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링크 나오니까 이 링크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카톡방 입장하실 수 있으십니다. 링크 또 여기 설명에도 여기 있고요. 해당 무료 카톡방은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고 실시간 시황이라든지 이슈, 테마주 정리 제가 무료로 제공해드릴 수 있는 많은 정보들 전공해드리면서 우리 회원님들 좋아하시는 공개 추천주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회원님들 많이 이제 관심 갖고 방문하셔서 어차피 이제 100% 무료로 진행이 되니 부담 갖지 마시고 방문하셔서 저와 함께 남은 이제 2020년 그리고 내년 그 이후까지 즐겁고 재미있는 투자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대건설 주주님들 모두 이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